호하. 반반의 유치원은 한 유치원에서 계속적으로 실종된 어린이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실종 사건에 대하여 파헤치기 위해 누군가가 유치원에 가서 단서를 찾는 게임인데요. 2023년 1월 7일에 챕터 1을 출시하였으며 3월 3일에 챕터 2까지 출시한 게임으로 영어로는 가든 오브 반반, 한국말로는 반반의 유치원이라고 하며 이 게임은 대학교를 다니던 형제가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형제가 만든 회사 이름은 유포닉 브라더스, 회사 이름에도 브라더스가 들어가고 실제로 로고 또한 형제가 만든 회사다라고 보일 정도로 누가 봐도 두 명이 만든 회사인 것으로 보이죠. 유포닉 브라더스의 형제는 실제로 같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게임과 공부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 항상 고민이 되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엄청난 게임을 만든 걸 보면 천재임에 분명한 것 같네요. 최근 챕터 1에 이어 챕터 2까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어 반반의 유치원이 유포닉 브라더스의 첫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에그헤드 카운티, 휴먼 아포칼립스 등 생각보다 이전에 출시한 게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인기가 있어지자 반반의 유치원 제작사인 유포닉 브라더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How We Made Garden of Banban 이라는 제목으로 Q&A 영상을 제작한 걸 볼 수 있는데 유치원을 게임 배경으로 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살면서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다녀보았을 공간이 어디였을까 생각하다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익숙한 장소를 반대되는 분위기로 공포스럽게 만들고 싶었다고 하며 반반의 유치원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유치원에 어울리는 느낌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3D 모델의 특유의 느낌을 내서 누가 봐도 소름 끼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게임 플레이는 좀 더 눈에 띄는 스타일을 가지고 싶었음과 동시에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충분한 도움을 받으며 진행에 막힘이 없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함과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우클릭을 하면 드론이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주었어요. 반반이 유치원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른일까? 어린이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어른일지 어린이일지 알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도 어떻게 이 유치원에 오게 되었을지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게 없었다고 해요. 그렇기에 반반이 유치원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주인공은 실종된 아이를 찾으러 온 어른이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그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유치원에서 실종된 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온 어린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정체가 실종된 아이들의 단서를 찾으러 온 어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시점이 생각보다 낮게 잡혀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주인공은 어린이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챕터 2에 나온 시점에서 주인공이 어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챕터의 반반의 말에 의하면 실종된 아이들을 찾으러 온 걸 알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요소와 오필라버드의 실험 보고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들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오필라가 주인공한테 보인 행동을 생각하면 주인공은 어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실종된 어린이들을 찾고 이 실종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여러 단서들을 찾은 게임인 반반 유치원은 2023년 1월에 챕터 1, 2023년 3월에는 챕터 2, 2023년 5월에는 챕터 3가 공개되면서 2개월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챕터 4가, 9월에는 챕터 5가 공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반반이 유치원은 챕터 1에서는 5,000개, 챕터 2에서는 2,000개 정도의 리뷰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챕터 3도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약 300개의 리뷰를 받으면서 인기 게임이라는 걸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리뷰와는 반대로 반반이 유치원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복합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챕터 1은 파피 플레이 타임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표절 논란과 엄청나게 짧은 플레이 타임과 적은 공포 요소 등 여러 단점 때문에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챕터 2는 추격전이 늘어났다는 점과 퍼즐 종류가 늘어나며 퍼즐 노가다라든지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65%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챕터 3는 어렵고 재미없는 퍼즐이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보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40%를 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 타임이 늘어난 점과 스토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팬들도 많아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반반의 유치원은 엘리베이터가 무너지면서 챕터 1이 끝나고 챕터 2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끝나며 챕터 3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끝나죠. 모든 챕터가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끝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챕터가 끝나는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챕터 마지막이 늘 엘리베이터인 것처럼 챕터 1을 제외한 챕터 2, 3도 늘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는데요. 반반의 유치원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주인공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반반의 유치원에서는 사람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쪽지나 벽에 글로 갇혀있다, 내가 이 쪽지를 쓴 사람이다 정도로만 등장하는데요. 반반의 유치원에서 공개한 마스코트는 오필라버드, 전보조씨, 반반, 반발리나, 캡틴 피들스, 스팅어플린, 남납, 슬로우 셀린, 포드스터 보안관, 졸피우스로 총 10개라고 합니다. 총 10개의 마스코트 중에 여성인 마스코트가 있다고 하는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트위터에서는 슬로우 셀린과 반발리나, 오필라버드가 여성 마스코트라고 밝혔죠. 이 마스코트들은 자연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고 실험을 통해 태어난 캐릭터라고 보고서에 나왔는데요. 쥐비라고 부르는 기바늄이라는 물질을 인간이나
반반이나 다른 생물과 합성해서 만들어졌다고 예상하고 있죠. 의사 유전자를 물려받은 반반이 본인을 의사라고 소개했지만 의학 질문에 답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합성한 생물이나 인간의 성격이나 인격, 지능 등을 물려받았지만 지식까지는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챕터 3까지 게임이 공개되면서 여러 마스코트가 나왔지만 나쁜 성격과 착한 성격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래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캐릭터들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마스코트들은 다른 생물들과 합성하지 않고도 기바늄이라는 물질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반과 반발리나는 인간의 유전자를, 오필라버드는 타조, 타르타버드는 대홍학, 캡틴 피들스는 북부 양털 거미 원숭이, 스팅어플리는 해파리, 남납은 거미, 슬로우셀리는 달팽이와 합성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전보조씨와 졸피우스는 다른 생물들과 닮은 점이 거의 없어서 기바늄으로만 탄생한 캐릭터로 예상됩니다. 오필라버드는 챕터 1이 메인 추격자로서 분홍색의 새의 형태를 가진 괴물인데요. 챕터 2의 단서들을 보았을 때는 어른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지만 아이들에 한해서는 착한 새가 되는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주인공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미친듯이 끝까지 쫓아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역시나 주인공은 어른인 듯하네요. 오필라버드를 자세히 보면 오필라버드의 몸에는 페인트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페인트 자국의 모양은 손자국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죠. 성체 오필라버드와는 다르게 아기 오필라버드는 병아리 소리를 내며 생김새 또한 귀요미 매력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부분은 미우놀이 새끼처럼 총 6명의 아기 오필라버드 중에 5명은 분홍색의 모습을 띠지만 1명은 민트색의 붉은 부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챕터 2에 오필라버드가 등장하는 씬에서 오필라버드가 새끼 오필라버드가 있는 곳으로 향할 때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성체 오필라버드가 새끼 오필라버드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필라버드는 진짜 반반의 유치원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괴물들에 비해 유튜브에서 온갖 밈과 융합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필라버드 버전 제로투피하기 밈이나 오필라버드 버전 렛미뚜입 볼륨 등의 다양한 밈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호로스컹스라는 281만 유튜버는 실제로 반반의 유치원을 실사한 버전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공개하였는데 이때 오필라버드의 실사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은 생각보다 꽤 게임성 모습과 비슷하게 제작된 고퀄리티의 오필라버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오필라버드에 있는 손자국까지는 표현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생각보다 너무 귀엽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인기를 멈추지 않고 필레 프로덕션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오필라버드의 노래까지 만든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홍색 새인 오필라버드는 챕터 1에서는 메인 추격자로 2에선 서브 추격자로 나오다가 챕터 3에서는 벽화에서 소리만 지를 수 있다가 남편인 타르타버드가 주인공에게 길들여지자 본인도 온순해진 상태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면서 타르타버드와 주인공이 흑화한 반반에게 도망치자 본인도 같이 가장 높은 층으로 도망치기도 하죠. 거기다 타르타버드가 추락하자 본인도 아기를 두고 뒤따라서 뛰어내리면서 챕터 3에서의 등장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오필라버드가 챕터 3 마지막 부분에서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오필라버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 캐릭터다 보니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1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추락했지만 챕터 2와 챕터 3에서도 다시 등장한 이유는 챕터 1 마지막 부분에서 추락 후 다시 날아올랐을 거라고 예상되어 챕터 3 마지막 부분에서도 추락한 뒤 남편과 함께 날아서 어디론가 도망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오필라버드의 남편 새인 타르타버드도 맨몸으로 아기에게 접근하면 주인공을 죽이는 등 한성격하는 마스코트인데요. 하지만 오필라버드와 함께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접근하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처리하는 등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필라버드는 분홍색 새에 빨간색으로 눈이 충혈되었고 타르타버드의 털은 청록색에다 파란색으로 눈이 충혈되었다는 점이 두 새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전보조씨는 초록색의 거대한 마스코트로서 챕터 2에 나오는 장애물령 추격자 괴물인데 챕터 1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깔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챕터 2에 나온 시점에서 엘리베이터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챕터 2의 민트색이 어떤 흔적들이 보이며 그 흔적을 따라가면 쓰러져 있어야 하는 전보조씨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민트색의 흔적은 아마도 기절했던 전보조씨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인 전보조씨의 흔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아이러니한 건 전보조씨가 과연 적군인지 아군인지 애매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 챕터 2의 반발리나의 추격전 중에 조씨는 도망치는 주인공을 막는 듯 보이지만 한 시점에서 반발리나와 주인공을 모두 막아서는 모습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조씨는 다시 두 손을 모두 치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조씨가 나쁜 친구였다면 주인공을 막는 손은 치우지 않아야 정상인데 주인공이 도망갈 수 있도록 오른손을 치운 것을 보면 과연 나쁜 놈일까? 그러나 주인공이 편이라면 왼손은 막았어야 정상이지만 왼손도 같이 치우는 모습이 보이며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이 안 되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반발리아를 주먹으로 내려쳐 데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아군 적군이 개념이 아닌 놀이 등의 다른 측면에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전보보씨는 오필라버드와 다르게 챕터 모두에서 적으로 나타나는 마스코트입니다. 챕터 2에서는 반발리나를, 챕터 3에서는 남납을 납치하며 주로 다른 캐릭터들을 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챕터 1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냅다 잡아당겨서 추락하기도
했으며 3에서는 스팅어 플린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최강 보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보보시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인 외에 움직이는 모든 걸 일종의 인형으로 인식해서 본인을 방해하는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보보시는 정만으로는 인식하기에는 애매한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챕터 1에서는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추락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챕터 2에서 납치한 반발리나는 주인공을 쫓아오는 메인 빌런이었어서 사실 주인공을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전보보시는 초록색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노란색, 파란색 등 색깔만 다른 형제들도 있다고 하며 챕터 1 표지에 등장해서 의도치 않게 전보보시를 보고 반반이라고 오해했던 게이머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반의 유치원 메인 마스코트는 게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반반입니다. 반반은 고깔모자 2개를 끼고 있으며 혀를 내밀고 있고 손가락이 3개이며 챕터 2에서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악마라고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너희 체장은 내 거야 라면서 고깔모자를 쓰고 챕터 1이 엔딩에 나오는 녀석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의 머리를 치면서 등장을 해서 나쁜 괴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후 머리를 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을까봐 그랬다고 하는데요. 플레이 동안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실종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말을 한 걸로 보아서 챕터 2에서는 주인공의 편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챕터 2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반반은 등장했을 때부터 주인공에게 스피커로 말을 걸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다가 주인공이 오니까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키는 빌런의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역시 반반의 유치원답게 반반이 가장 못된 캐릭터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등장하면서 기절시킨 걸 사과하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온 걸 알고 있다면서 본인도 그걸 원하고 말하며 같은 목적을 가진 조력자라고 본인을 소개했죠. 그 후에도 챕터 3에서도 스피커를 통해 주인공에게 도움될 만한 말을 해주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나오지만 챕터 3 마지막에는 스팅어 플린에게 제압당한 후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흑화해서 주인공을 추격하는 캐릭터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복도를 무사히 빠져나간 뒤 반반은 전보보시에게 제압당하고 전보보시에게 죽을 뻔하지만 스팅어 플린이 나타나면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한 채로 반반의 등장 장면이 모두 끝나는데요. 그래서 챕터 4에서는 반반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나올지 아니면 계속 스팅어 플린의 부하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나올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흑화한 반반과 착한 반반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눈과 고깔인데요. 스팅어 플린에게 당한 뒤 일부러 고깔을 벗긴 걸로 봐서 반반의 고깔은 평온한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아닐까 하는 예상이 있기도 합니다. 눈은 아마도 반반이 흑화한 뒤 눈동자가 없어진 현상이 아닐까 하네요. 생각보다 반발은 키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반발리나보다는 작다고 하네요. 챕터 2에 등장한 메인 추격자인데 모습은 반반이랑 거의 유사하며 그냥 흰색의 머리에 리본을 단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반발리나는 공식적인 여성 마스코트이다 보니 얼굴에 화장을 한 모습이나 입술에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에 이쁜 분홍 리본을 단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반과 동일하게 손가락은 3개밖에 없다고 하죠. 반발리나는 주인공을 오필라버드로부터 구해주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몸을 숨겨준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이 수업 공간으로 보이는 장소네요.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발리나는 본인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발리나는 친절함은 무료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행동과 말을 보면 180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였을 때 틀리게 되면 롱 이라고 하며 주인공을 죽이는 모습도 보이고 대놓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모습 늦었구나 원칙은 갈기갈기 찢는 거지만 첫날이니까 한 번은 넘어갈게 와 같은 폭력적인 언행들을 보았을 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발리나가 수업 중에 주인공에게 문제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반발리나가 내는 문제들의 마지막 문제들은 항상 이상하게 낸다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수학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불행 플러스 실망인데 정답이 나의 삶인 것으로 보아 반발리나의 삶은 불행과 실망이 가득한 상태로 보이며 또는 상대의 불행과 실망이 행복해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진심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오감 중에 마지막 감각은 무엇일까?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아니면 구회? 정답은 대답을 안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요. 이를 보았을 때 반발리나가 생각한 정확한 정답은 청각으로 보이며 소리를 질러 자신의 청각을 자극한 것에 정답 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과목 이름부터 신기한데요. 건강과 친절함 시간, 아마도 도덕 시간으로 보이네요. 이 시간에 나온 질문들은 모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답인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의 예시에 대한 정답은 내가 널 때려 죽일 거야. 친절한 사람의 예시에 대한 정답은 내가 너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게 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정답지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보시죠. 반발리나 교실의 벽에는 D, E, F라는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D는 드링킹, 마시다라는 뜻이며 E는 eating, 먹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playing,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반발리나의 성격과 이 알파벳을 보자면 마시고 먹고 가죽을 벗기는 대상은 인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네요. 반발리나는 챕터 2에서는 메인 추격자로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전보보시의 손에 끌려가 챕터 3에 나올지 의문이었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챕터 3에서는 전보보시가 주인공 일행을 인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주인공과 함께 탈출하면서
수업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죠. 마지막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주인공이 자기 수업에 오길 기대한다고도 말합니다. 챕터 3에서 반발리나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챕터 2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치트로 알아보니 사실 전보보시가 마지막에 끌고 가다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놔줬다고 합니다. 챕터 1에서 그려진 캡틴 피들스의 모습을 보면 몸에 얼굴이 있는 형체를 띠며 파란색 계열의 괴물로 보이지만 실제 챕터 2에 널브러져 있는 캡틴 피들스의 시체를 보면 파란색뿐만 아니라 빨강, 주황, 노랑, 민트, 초록, 분홍, 갈색의 색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트색의 캡틴 피들스는 아주 거대한 형태로 보이며 만약 민트색 캡틴 피들스에게 다가가게 된다면 그대로 거대한 손에 잡혀 죽게 된다고 하네요. 이상할 정도로 거대한 민트색 캡틴 피들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캡틴 피들스는 주인공보다 작은 키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팅어 플린은 나는 팔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팔이 6개 달린 외눈박이 주황색 해파리 괴물입니다. 스팅어 플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지만 챕터 2에 나오는 쪽지를 보면 2명의 아이를 반반에게서 구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스팅어 플린이 말하는 대사나 쪽지만 보면 이후 챕터 3에서 주인공이 조력자로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반에게서 아이를 구했다라는 쪽지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 조력자 역할을 하는 반반과는 반대의 성향을 띌 것으로 보아 챕터 3의 추격자로 등장할 것 같다는 반대 추측도 존재하죠. 스팅어 플린은 챕터 3의 표지에 등장하는 캐릭터이자 챕터 3의 메인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엄청나게 크며 거품을 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환각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팅어 플린은 주인공이 구해야 하는 인간 캐릭터 클레어와 쪽지 쓴 소녀를 보호해주는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아끼는 오필라보드가 스팅어 플린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던지 제정신이었던 반반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해준다고 말했다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아 아동 납치를 한 마스코트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등장하죠. 이 증거에 맞게 주인공이 아이들을 찾자 그건 힘들고 이거 보고 나가 라고 말하며 주인공을 기절시킨 뒤 환각을 보여주고 주인공이 환각에서 깨고도 포기하지 않자 또 한번 기절시키고 환각을 보여주는 등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반반이 나보다 강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싸웠을 때도 반반을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전보보시보다 큰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그냥 쓱 하고 날아가 버려서 사실은 그냥 덩치만 큰 약해가 아니냐는 놀림도 받는 캐릭터입니다. 파란색 큰 거미처럼 생긴 남납은 국갈모자에 눈 3개가 달렸으며 거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4개가 달려있는 꽤나 이상하고 징그러운 챕터 2 마스코트입니다. 챕터 2에서 키카드를 얻은 주인공을 추격하는 첫 번째 추격자인데 이 남납 추격전에서는 파란색 화살표와 분홍색 화살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정방향, 분홍색 화살표는 반대 방향을 뜻하며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갑자기 남납이 천장에서 떨어져 주인공을 덮쳐버린다고 하네요. 친구가 없다라는 대사와 사무실 벽에 혼자만 따로 그려져 있는 모습,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그림 등을 유추해 보았을 때 남납은 친구가 거의 없는 우리와 같은 아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미가 있다는 벽이 있는 곳에 출입구를 보게 되면 남납이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남납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남납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부끄러워서 도망간 아싸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하네요. 챕터 2에 추가된 노란색 달팽이입니다. 평소에는 엄청나게 느리지만 셀린을 정면에서 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셀린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셀린이 미친 듯한 속도로 주인공에게 몸통 박치기를 해버리는 특징이 있으며 마지막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멈추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때 위에서 주인공을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작동 후 위를 보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연출을 보면 셀린이 챕터 3의 추격자로 나온다는 떡밥이지 않을까 하네요. 셀린은 챕터 2에서 많은 추격전에 등장하면서 챕터 3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낙서로만 보이다가 스팅어 플린의 시점으로 움직일 때만 등장하면서 분량이 엄청나게 줄었는데요. 그러나 이 짧은 한 장면에서도 얼른 숨어 라고 말한 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서 챕터 2에서 보여주었던 본인의 장기인 스피드를 마음껏 보여주죠.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느린 달팽이지만 게임에서는 스피드가 장점인 언밸런스함이 특징이네요. 토드스터 보안관 또한 슬로우 셀린과 마찬가지로 챕터 2에 새로 등장한 마스코트로 모습은 갈색 개구리의 보안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토드스터 보안관은 실제로 등장한 적은 없으며 벽화에서 남납과 슬로우 셀린과 함께 그림으로 등장한 것이 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챕터 3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공식 마스코트로 인정받은 토드스터는 계속해서 챕터 3에서도 벽화로만 등장해서 과연 등장하긴 하는지 의문이 드는 캐릭터입니다. 토드스터가 계속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토드스터가 경찰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잡을 만한 나쁜 일을 공개된 곳에서 하는 마스코트가 없다면 경찰이 등장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챕터 2 이스터에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드스터가 챕터 4에서는 정말 등장할지도 게이머들의 관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아무것도 알려져 있는 게 없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마스코트였는데 이후 졸피우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거든요. 졸피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을 방해하거나 또는 덮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이상한 마스코트 괴물입니다. 이후 숨겨진 방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우스만이 동료와 함께 윗선 몰래 만들어진 지하실에서 실험을 해서 만든 새로운 실험체라고 하며 졸피우스는 아무도 자신을 조사
조사하지 않을 때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졸피우스도 챕터 2에서는 아무 공격성도 어떠한 행동도 없었지만 챕터 3에서 추격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챕터 3에서 벽화에 등장한 바운실리아 여왕은 왕관과 하트봉을 들고 있는데요. 챕터 3에서는 벽화와 그림에서만 등장해서 챕터 4나 챕터 5에 등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거기다 유관왕에 여러 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유관왕에 있는 여왕의 자식들도 같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반반이 유치원이 파피 플레이타임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화제가 되었었죠. 파피 플레이타임의 조력자 역할의 파피가 게임 이름에 있는 것처럼 반반이 유치원의 반반 또한 조력자 역할과 함께 게임 이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1인칭 게임 방식의 3D 괴물이 나오는 공포게임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아이들이 실종되고 사건이 진상을 찾으러 어린이집으로 찾아간다는 반반 유치원 스토리와 공장 직원이 갑자기 사라진 플레이타임 공장의 설정이 비슷하다는 점, 파피 플레이타임의 허기워기와 색깔과 성별이 다른 키시미가 있다면 반반이 유치원에는 반반과 색깔과 성별이 다른 반발리나가 있다는 점, 조각상이던 오필라버드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추격하는 모습과 로비의 허기워기 인형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움직이면서 추격하는 모습 등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인의 굿즈 판매를 연동하는 마케팅 방법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에서 활용한 마케팅 방법과 똑같은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모습들의 해외 이용자들은 반반 유치원에 대해서 게임이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굿즈를 팔던가 해라 인디게임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등 악플들이 달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비판적인 시선에 당당히 맞서 유포릭 브라더스는 When a new indie horror game with a main menu get released 메인 메뉴가 있는 새로운 인디 공포 게임이 출시하기만 하면 이라는 글과 함께 파피 플레이타임의 허기워기와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의 사진과 반반의 유치원 캐릭터인 전보조씨와 오필라버드가 나온 비슷한 사진을 함께 트위터에 게시하였어요. 반반의 유치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스터에그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이스터에그에 대해 알아보죠. 컴퓨터가 보이는 방에서 시계를 누르다 보면 의자 위치가 바뀌고 긴 의자 위에 두 개의 나무 판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나무 판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해당 보이는 문 밖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처음 챕터 1에서 시작을 하면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키를 챙겨 문을 열고 드론 리모컨을 얻은 후에 다시 테이블로 가게 되면 없었던 배터리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누군가 드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놓고 간 것이 아닐까 하네요. 오필라버드 석상이 있는 장소에서 6개의 에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숨겨진 1개의 에그가 더 있다고 하거든요. 오필라버드 석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장소로 가서 움직이는 발판을 활용해 건너에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천장을 자세히 보면 7번째 숨겨진 에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숨겨진 에그를 오필라 석상에 넣으면 숨겨진 보라색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얻은 보라색 카드를 활용하여 문을 열게 되면 이전에 봤던 컴퓨터가 많은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탑승권 한 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탑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은 2, 좌석은 D3, 날짜는 2016년 10월 23일에 위블로 메이슨이 몬트리올에서 출발해서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오른쪽에 QR코드 하나가 보이네요. 이 QR코드를 실제로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It's real hurts 그건 정말 아프다라는 의미의 문구가 뜨게 된다고 합니다. 오필라버드가 발판을 타고 올 때 반대로 가는 발판에 점프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오필라버드가 올 때 주인공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오필라버드가 날아오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필라버드가 떨어진 후에 처음에 배터리가 있었던 장소로 가보게 되면 핑크색 테이블에 카스트와 카스트 테이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스트 테이블을 카스트에 넣어 들어보면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까 오필라버드 석상에 있는 놀이터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 오필라버드의 몸에 보이는 손바닥 자국도 이때 생긴 아이들의 손바닥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주황색 문을 열고 들어간 공간에도 탑승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탑승권을 보면 등급 2, 좌석 D2, 날짜 2016년 10월 23일에 우스만 아담이 몬트리올에서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전에 봤던 탑승권과 내용이 같고 바로 옆자리인 것을 볼 때 위블로 메이슨과 같이 온 것으로 추측되네요. 둘은 과연 무슨 사이였을까요? 이 탑승권에도 QR코드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확인해보면 전보조씨 라운지라는 사이트로 연동되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보조씨들이 보이는데 아까 전에 언급한 시체들의 색깔과 일치하는 5명의 전보조씨가 케이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엘리베이터 씬에서 밑에 바닥을 보게 되면 지하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하실에 가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초록색 전보조씨 시체가 있는 곳에 대포를 한 번 더 누르면 대포가 포를 발사하여 비밀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 빨간색 카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빨간색 카드로 열지 못했던 빨간색 문을 열어 들어가 보면 실험실 같은 곳으로 보이는 공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철판에는 반반과 캡틴 피들스의 연관성으로 보이는 자료와 말하는 부위, 심장 부위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칠판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스코트들이 나눠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체크 표시에는 반반, 반발리나, 오필라버드, 캡틴 피들스, 스팅어 플린, X 표시에서는 남납, 토드스터 보안관, 라운드 56
보스에는 전보조씨, 슬로우셀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눠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납이 나오는 방에 테이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테이프를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 TV를 활용하여 보게 되면 반반이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테이프는 점프맵에서 올라가다 보면 구석에 초록색의 직각 발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발견한 테이프를 아까 회의실의 TV로 보게 되면 전보조씨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반발리나와 추격신이 끝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면 책상에 의해 막혀있어 더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남납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반의 유치원은 챕터 1과 2에서는 영어 더빙과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자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챕터 3부터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프랑스어 등 약 13개 언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자막에 오타나 들어가야 할 글자가 안 들어가는 모습들도 많고 반말과 존댓말이 뒤섞여 보이기도 해서 구글 번역기 돌려서 만들었냐? 라는 반응도 있어요. 거기다 벽이나 쪽지의 글씨는 영어로만 볼 수 있고 한국어 번역은 딱히 있지 않다 보니 절반만 한글화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파피 플레이타임 3를 개발하고 있는 MOB 게임사에서 한국어 번역기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파피 플레이타임도 3부터 한글화를 지원할 거라고 예상됐는데요. 그러자 파피 플레이타임 3와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한글화 퀄리티는 어떻게 다를지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파피 플레이타임과 반반의 유치원이 닮은 점이 많지만 대부분 반반의 유치원이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보다는 퀄리티가 낮거나 예전에 나온 패턴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왜 퀄리티를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따라하냐? 라고 말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반의 유치원을 만든 유프릭 브라더스는 2명의 형제 개발자가 전부이지만 파피 플레이타임을 개발한 MOB 엔터테인먼트는 30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있다 보니 둘을 비교하는 건 너무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나 챕터 1, 2를 거쳐오면서 반반의 유치원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해준 팬들은 누가 2명으로 계속 유지하라고 했냐?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거나 다른 직원을 뽑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음 챕터 4에서는 개발자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개발하고서라도 게임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길 원하는 팬들도 많아요. 챕터 3를 플레이해본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플레이 타임을 2시간 넘게 만들려고 반복 노가다를 시킨다 라고 말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반반의 유치원은 폭죽 넣고 대포 쏘기, 아기 오필라보드 한 둥지에 모으기, 맵을 크거나 길게 만들어서 이동에 많은 시간을 쓰게 하기 등 게임을 오래 하기 위해 만든 부분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요소들을 넣은 이유가 스팀의 환불 기준인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면서 2시간 미만으로 플레이를 일부러 넘기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챕터 1을 제외하고는 계속 6,5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계속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해 많은 요소를 넣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일부러 환불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팬들도 많아요. 일부러 환불을 막기 위해 플레이 타임을 늘렸다고 해도 이해한다는 팬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포닉 브라더스가 유난히 환불 때문에 고생한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스트리밍을 하고 게임을 산 돈이 몇 배를 벌면서도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환불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라는 글을 공식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2시간 안에 게임을 다 한 뒤에 2시간 이내라는 기준을 나쁘게 활용해서 환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플레이 타임을 늘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패턴의 퍼즐이라든지 전 챕터와는 다른 추격전 등의 다른 재미 요소 대신 무작정 노가다 플레이로만 플레이 타임을 늘린 건 비판받을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반반의 유치원인 챕터 1부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플루언서들의 SNS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그중 유튜버 어이에는 빌드업이라는 해시태그를 유행시키면서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오필라버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도 하며 반반의 유치원에 대해 큰 도움을 줬죠. 그러나 유포릭 브라더스는 3월 11일에 올린 더 이상 트위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SNS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우리가 트위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건 우리의 안티팬 중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며 많은 극성 안티가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유포릭 브라더스를 비판하는 팬들도 많은데 유포릭 브라더스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되어줬던 어이해가 다른 장난을 치자 차단한다든지 격려 비판과 상관없이 의견을 남기는 인플루언서 등을 모조리 차단해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이해도 2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한 뒤 환불했다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유프릭 브라더스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했죠. 결국 이런 싸움들 끝에 SNS를 그만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인플루언서나 차단한다든지 여러 사람들과 인터넷상에서 싸우는 행동들을 한 유프릭 브라더스도 잘못이지만 자랑스럽게 환불샷을 찍는다든지 가족 등을 위협하는 선 넘는 비난들을 한 팬들도 잘못이라고 생각되네요. 유프릭 브라더스는 다른 사람들의 도용을 위해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다고 밝혔지만 SNS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오늘 또 SNS는 인생이 낭비라고 말한 퍼거슨 감독님이 1승 하신 것 같습니다. 반반의 유치원이 챕터 1부터 점점 퀄리티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다 보니 과연 챕터 4에서는 좋은 게임 퀄리티와 원래 뿌려졌던 떡밥을 잘 회수하는 등의 스토리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2달 만에 새로운 작품을 계속 내면서 새로운 챕터 공개로 인한 이득이나 기록 등에 집착해서 게임 퀄리티와 스토리가 점점 산으로 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요즘 핫한 반반의 유치원에 대한 100기가 넘는 TMI를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